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만성질환 하면 이 고혈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혈압은 높아진다고 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고, 무엇보다도 혈압약에 대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약물 치료를 꺼리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뽑아서 설명하는 일명 고혈압 핵심 정리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성지동입니다. 네, 교수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고혈압 증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 속을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고혈압 증상을 느끼면서 이렇게 뒷목을 잡으면서 그런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건가요? 이거는 일단 고혈압 증상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좀 놀라운데요. 예,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갑자기 스트레스 받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하면서 뒷목을 붙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고혈압 증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고혈압하고 딱히 상관은 없고요. 이 고혈압이 오르는 건 사실 별 증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숨 차다, 피곤하다, 눈이 침침하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때 증상이 있을 때 혈압이 어떤가를 엄밀히 측정을 해보면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온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혈압이 오르는 듯 하면서 뻐근한 뒷목을 부여잡는다. 이런 거는 영화나 드라마의 지문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막 뇌졸중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을 느끼고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장면만큼이나 유명한 오해를 또 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이 혈압약입니다. 이 혈압 강화제에 대한 부분인데 혈압약은 끊으면은 큰일 난다. 한 번 먹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해요. 네, 우선 혈압약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혈압 강화제라는 표현이 맞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 익숙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답을 드리자면은 일단 혈압약은 무조건 평생 먹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엄밀히 사실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평생 드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고혈압도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요법,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저염식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약을 안 쓰고도 혈압 조절을 해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쓰다가도 끊고 조절을 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절대 못 끊는다는 이제 사실이 아니기는 한데 현실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내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들은 이제 약을 드셔야 제대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평생 드시게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혈압약 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아니요, 큰일이 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혈압약을 끊는다고 무슨 당장 막 쓰러져서 뇌졸중이 되고 이건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아니지만 중단을 하면 결국에 약 먹기 전처럼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결과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런 말들이 어떤 맥락에서 많이 나오고 저희가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걸까요? 사실은 혈압약을 그냥 자의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정리해 보면은 혈압약은 잠깐 걸렀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복용이 중요하니까 환자분들 마음대로 중단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이 이제 어떤 중독성이 있거나 내성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먹지 말고 버텨봐야지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이런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약 복용을 기피하지는 마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혈압약을 잠깐 한번 끊어봤는데 혈압이 정상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이럴 때는 약을 좀 복용을 중단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단지 뭐 며칠 중단해서 괜찮다고 약을 중단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약을 중단해서 바로 혈압이 높아지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참 있다가 올라가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얼마 안 된 며칠 정도 중단 가지고서 중단해도 된다. 이렇게 속단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얼마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수개월까지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 조절 잘 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한참 있어야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동안 관찰을 하고 무엇보다도 의사랑 먼저 의논해서 중단 시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압약을 끊을 때는 혈압 수치 확인을 오랜 기간 또 자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혈압약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혈압약은 오랜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하는 약이다 보니까 이 부작용을 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먹으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오래 먹으면 정말 몸에 안 좋다면 이게 약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닌데 이 혈압약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부작용이 날 사람들은 처음에 먹어보면 보통 아시거든요. 그러면은 왜 환자분들이 이렇게 혈압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1950년대 이전에는 네. 먹을 만한 약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 부작용이 많은 약들밖에 없고 쓰기 어려운 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옛날 약들을 지금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약들은 부작용이 많지 않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히 몸에 좋지 않을까, 오래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혈압 조절을 잘해서 뇌졸중, 심부전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복용을 미루지 말고 약이 필요하다면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복용을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고 또 미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여러분들 꾸준히 복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또 혈압 측정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볼까 하는데 우선 이 고혈압의 기준부터 짚고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고혈압 진단 기준을 보통 뭐 140에 90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합병증 발생 위험을 고려해서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을 넘어가면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은 거네요.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진료 지침 2022년도 지침을 보면 네. 고혈압 기준은 위혈압, 수축기 혈압이죠. 위혈압이라고 불리는데 140 이상 또는 아래혈압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두 수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합병증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볼 때 장기적으로 심내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이 140 이상, 90 이상 정도 수준에서는 약 2배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배나 높아진다니까 내 심장 건강과 뇌 건강 이런 거를 위해서는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딱 혈압을 쟀을 때 저 기준을 넘어가면은 바로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한두 번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바로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혈압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혈압 한 번 측정한 혈압을 가지고서 고혈압 여부를 바로 진단을 해버리면 오진을 할 가능성이 거의 30% 이상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 중요한 거는 평균 혈압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평균 혈압이 뭐죠? 여러 번 측정한 평균 혈압이 기준을 넘어야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한다는 이 뜻이고요. 이 평균치가 정말 높게 나왔다는 거는 대개는 어제 오늘 갑자기 높아졌다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전서부터 서서히 높아져 왔다. 이런 거를 보통 의미하게 됩니다. 고혈압이다라는 걸 인지한 게 좀 늦어졌을 뿐인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바로 병원으로 좀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문의하고 상담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평균 혈압은 저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어요? 평균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여러 날에 걸쳐서 다양한 상황과 시간대에 측정하면 되는데 대략 한 20회 이상 정도 모이면 평균 혈압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20번 정도 측정을 해보고, 그럼 측정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요? 대략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아침, 저녁 외에도 뭐 궁금할 때가 있다면 그 사이에 물론 재셔도 좋고요. 이런 정도로 측정할 때 여러 번, 2번, 3번 반복을 하시는 것도 좋고, 이런 정도 측정을 하시면 측정 횟수가 한 20번, 30번 이상 이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평균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 평균 혈압이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방법 20번, 30번 한번 반복적으로 재보시는 걸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교수님, 그런데 혈압을 측정할 때 여러 상황에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특이하게 병원에만 가면은 또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이거를 저희 백의 고혈압이라고 이제 부르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병원 밖에서는 혈압이 높지 않은데 네. 병원에만 오면 또는 뭐 의사만 만나면 혈압이 이렇게 순간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을 하셔서 그런 건가? 이게 사실은 뭐 아주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편하지 않은 공간에서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혈압이 다소 오르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유독 병원에서 이런 반응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백이고혈압이라고 부르고 이게 생각보다는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백이고혈압은 뭔가 치료를 해야 되나요? 괜찮은 건가요? 백이고혈압은 병원에서 잠깐 혈압이 네. 높은 거고 이제 평상시 혈압이 높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약물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평상시의 평균 혈압이 올라가서 정말로 이제 고혈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면서 관찰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를 딱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혈압 체크는 저희가 꾸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백이고혈압처럼 집에서 혈압, 또 병원에서의 혈압, 이 모두 변동폭이 너무 커서 평균 혈압을 알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혈압을 측정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변동폭이 너무 크고 상황 따라 달라서 네. 환자, 의사 다 헷갈려하는 경우가 이게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활동 혈압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24시간 이제 기록이 가능한 특수한 혈압계를 하루 동안 착용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24시간 동안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이제 자동적으로 쭉 측정을 하게 돼주고요. 이게 이제 모든 고혈압 환자들한테 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말씀 나온 대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너무 변동폭이 심해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지동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과 또 혈압약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아보고 궁금증도 풀어봤는데요. 교수님, 또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환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을 또 준비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 꼭 알림 설정하고 꼭 그 시간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